여러분, 집 사려다가 포기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40대 가장 한 분이 계세요. 결혼하고 12년째 전세로 살았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맞벌이로 악착같이 모았죠. 부모님한테 받은 돈까지 합쳐서 11억 정도 만들었어요. 40 넘어서 드디어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내 집 사자. 근데요, 막상 집을 보러 다니니까 현실이 보이더래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17억이에요. 학군 괜찮고 출퇴근 가능하고 아이들 방도 따로 있고 딱 이 집이다 싶었대요.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작년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확 조였거든요. 15억 넘는 집은 대출 한도가 4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6억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 4억이 맥시멈인 거죠. 17억 집 사려면 자기 돈이 13억은 있어야 해요. 근데 이분한테는 11억밖에 없어요. 2억이 모자라요. 2억이요. 이거 어떻게 메꿔요? 그냥 포기했어요. 눈 낮춰서 14억대 집을 보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한테 미안하더래요. 더 좋은 집에서 키워주고 싶은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근데요, 어느 날 중개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그 17억 집 아직 관심 있으세요? 대출 6억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이분이 귀를 의심한 거예요. 아니, 17억인데 어떻게 6억이 나와요? 15억 넘으면 4억 한도라며요? 중개사가 설명해줬대요. 이 집이요, 실제로는 17억에 거래되는데 은행에서 보는 가격은 다르대요. KB 시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엔 아직 14억대로 찍혀 있대요. 은행은 그 숫자를 보고 대출 심사를 하니까 15억 이하 집 사는 걸로 처리가 된대요. 11억 더하기 6억이면 17억이에요. 갑자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포기했던 그 집을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 갑자기 가능해진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은행이 보는 가격이 다르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오늘 이 얘기 제대로 풀어볼게요. 집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집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도움되시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은행은 여러분이 실제로 내는 돈을 안 봐요. 은행에는 자기들만이 가격표가 있어요. KB국민은행에서 매주 발표하는 시세, 줄여서 KB 시세라고 하는데요. 대출 심사할 때 이 숫자를 써요. KB 시세가 뭐냐면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아파트는 요즘 대략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매긴 평균값이에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 되고요. 문제는 이게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배달앱 리뷰 보시죠? 어떤 식당이 새로 생겼어요. 맛집이에요. 입소문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근데 배달앱 평점은요, 아직 리뷰가 몇 개 없어서 별 4개예요. 실제로는 줄 서서 먹는 맛집인데 앱에서 보이는 평점은 현실을 반영 못하는 거죠. 일주일 뒤에 리뷰가 쌓이면 그제야 별 5개가 돼요. 이 시차, 이 간극이 문제예요. 아파트도 똑같아요. 시장이 막 오를 때 있잖아요. 이번 주에 15억 거래, 다음 주에 16억 거래, 그 다음 주에 17억, 이렇게 휙휙 오를 때 KB 시세는 뒤에서 헐레벌떡 쫓아가요. 실제 거래는 17억인데 KB 시세는 아직 14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틈새 때문에 아까 그 40대 가장분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날벼락이 돼요.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도 열심히 모았어요. 전세 살면서 7년 동안 1억씩 모아서 7억 만들었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요. 대단하죠? 이분들이 찜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호가가 14억 5천이었어요. 15억 안 넘으니까 대출 6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7억 더하기 6억이면 13억인데 14억 5천이면 좀 부족하지만 신용대출 좀 더 받으면 어떻게든 되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은행 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고객님, 이 아파트 대출 4억밖에 안 나와요. 네, 14억 5천인데요. 15억 안 넘잖아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대요. KB 시세가 15억 2천으로 찍혀 있더래요. 실제로 14억 5천 주고 사는 건데 은행 눈에는 15억 넘는 집을 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대출 한도 4억, 2억이 날아간 거죠. 이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나와서 한참을 말이 없었대요. 7년 동안 모은 건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 집값이 14억 5천인 건 맞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이래? 결국 이분들은 그 집 못 샀어요. 자금이 안 맞으니까요. 첫 번째 사람은 17억짜리 집을 사면서 6억 대출받았고, 두 번째 사람은 14억 5천짜리 집 사면서 4억밖에 못 받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더 비싼 집 사는 사람이 대출을 더 받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혀요. 같은 아파트 단지예요. 같은 평수, 같은 라인, 층수만 2층 차이, 거의 똑같은 집이에요. 김 씨는 1월 첫째 주에 계약했어요. 그때 KB 시세가 14억 8천이었어요. 16억에 계약했는데 대출 6억 나왔어요. 박 씨는 1월 셋째 주에 계약했어요. 딱 2주 차이예요. 근데 그 사이에 KB 시세가 업데이트 됐어요. 15억 3천으로 올랐어요. 박 씨도 16억에 계약했어요. 가격 똑같아요. 근데 대출은 4억밖에 안 나왔어요. 같은 단지, 같은 가격, 2주 차이로 대출이 2억 달라진 거예요. 박 씨가 김 씨한테 물었대요. 형, 대출 얼마 나왔어요? 6억 내? 저 4억인데요?
왜? 둘이 멍하니 서로 쳐다봤대요. 뭐가 다른 거지? 2억이요. 이게 그냥 사라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2주 늦게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2억이 어느 정도 돈인지 체감해 볼게요. 월급 350만 원 받는 직장인이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쳐요. 쉽지 않죠. 그래도 악착같이 모아요. 2억 모으려면 16년 8개월 걸려요. 25세 시작하면 40 넘어서야 모이는 돈이에요. 그 돈이 계약 타이밍 2주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볼게요. 용산구 산천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 볼게요. 25평형인데요. KB 시세가 13억 5천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 나온 가장 싼 매물이 15억 5천이에요. 2억 차이 나요. 이 집 사는 사람은요, 15억 넘는 집을 사는 건데 은행에선 13억 5천짜리 집 사는 걸로 봐요. 대출 6억 나와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롯데캐슬 단지도 봐요. 같은 25평형 KB 시세 14억 7천인데 작년 9월에 이미 15억 4천에 거래됐어요. 지금 호가는 더 올랐겠죠.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는 더해요. KB 시세 14억 8천인데 실제 거래는 16억 8천을 찍었어요. 호가는 17억대로 나와요. 거의 3억 가까이 차이 나요. 이런 단지가 서울에 수두룩해요. 16억 17억대 집 중에서 KB 시세가 아직 15억 안 넘는 곳들이요. 이걸 아는 사람은 활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당해요. 네 번째 이야기예요. 두 친구가 있어요. 대학 동기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도 비슷한 나이예요. 둘 다 올해 집 사려고 했어요. 한 명은 인터넷 카페랑 유튜브 열심히 봤어요. 부동산 공부를 한 거죠. KB 시세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 보러 다닐 때마다 중개사한테 물었어요. 이 집 KB 시세 얼마예요? 지금 계약하면 대출 얼마까지 나와요? 중개사가 좀 놀랐대요. 어머, 사장님 잘 아시네요. 요즘 이거 아는 분이 별로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KB 시세가 아직 안 오른 단지를 찾아서 16억 5천짜리 집 사면서 대출 6억 받았어요. 다른 친구는요, 그냥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했어요. 대출 되나요? 이것만 물어봤어요. 중개사가 네, 대출됩니다 했고 그게 끝이었어요. 얼마나 되는지, 왜 그 금액인지 안 물어봤어요. 나중에 은행 가서 알았어요. 대출 4억이래요. 자기 돈이 모자라서 부모님한테 급하게 손 벌렸어요. 나중에 두 친구가 만나서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야, 나 6억 받았는데? 뭐, 나 4억인데? 내 집이 더 싼데? 아는 게 힘이더라고요. 진짜로.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럼 정부는 왜 실거래가로 안 해? 실제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면 공평하잖아. 이유가 있어요. 실거래가라는 게요, 생각보다 들쑥날쑥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두 집이 있어요. 같은 평수, 같은 동이에요. 한 집 주인은 급해요. 사업 자금 막혀서 한 달 안에 팔아야 해요. 시세보다 1억 싸게 내놨어요. 바로 팔렸어요. 옆집 주인은 안 급해요. 내 가격 아니면 안 팔아. 6개월 버텼어요. 결국 시세보다 5천 비싸게 받았어요. 같은 달에 같은 단지에서 1억 5천 차이 나는 거래가 나온 거예요. 이걸 그대로 대출 기준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금매 거래 하나 뜨는 순간 그 아파트 전체가 시세 하락 판정받아요. 아무 잘못 없는 옆집 사람들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반대로 누가 비싸게 판 거래 하나 때문에 그 단지 전체가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버릴 수도 있어요. 한 건에 튀는 거래가 시장 전체를 흔들면 안 되니까 평균적인 지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다운 계약 아세요? 실제로는 16억에 거래하면서 계약서에는 14억이라고 적는 거예요. 왜요? 대출 더 받으려고, 세금 덜 내려고. 지금은 KB 시세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꼼수가 잘 안 통해요. 계약서에 14억이라고 써놔도 KB 시세가 16억이면 은행에서 이상한데? 하고 의심해요. 근데 실거래가를 대출 기준으로 쓰면요, 다운 계약 천국이 돼요. 시장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는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것이다. 거래 한 건 됐다고 시세를 바로 올리는 것도 맞지 않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 보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KB 시세를 직접 확인하세요. 집 보러 다니잖아요. 마음에 드는 집 나오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KB 부동산 앱 여세요. 그 단지 KB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호가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는 거예요. KB 시세가 14억인데 호가가 16억이다. 지금 사면 대출 6억 나올 수 있어요. KB 시세가 15억 2천인데 호가가 14억 5천이다. 싸게 사도 대출 4억밖에 못 받아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 자금 계획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 타이밍을 보세요. KB 시세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돼요. 시장이 오르는 중이라면 월요일에 새 시세 나오기 전에 계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운의 영역이기도 해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번 주 안에 계약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중개사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대출 되나요? 이렇게만 물으면 안 돼요. 이 집 KB 시세가 얼마예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얼마예요? 언제 KB 시세가 바뀔 수 있어요? 중개사분들은 이 정보 알고 있어요. 근데 먼저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어봐야 해요. 네 번째, 여유 자금을 두세요. 대출 6억 나오면 딱 맞아. 이런 빠듯한 계획은 위험해요. KB 시세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대출 심사에서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최소 1억 정도는 버퍼를 두세요. 대출이 4억만 나와도 어떻게든 된다.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안심하고 집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시스템이요. 사실 실수요자한테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서 집 사려는 30대, 40대 분들 정말 힘들어요. 대출 규제가 엄청 빡빡하거든요. 그런데 이 KB 시세, 시차라는 게요. 규제의 허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요. 규제는 규제대로 있지만 시세 반영이 늦어지는 틈새가 실수요자들한테 숨통을 틔워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한 부동산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출 한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인다. 만약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꾸면 다운계약 같은 편법이 난무하면서 시장이 더 어지러워질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만든 거예요.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은행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KB 시세로 대출 심사를 해요. 둘, KB 시세는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가격과 차이가 생겨요. 셋,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집 사도 대출 한도가 2억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더 비싼 집 사는 사람이 대출을 더 받는 역전 현상도 생겨요. 넷, 집 사기 전에 반드시 KB 시세 확인하고 대출 한도 미리 계산하세요. 다섯, 여유 자금은 넉넉히 버퍼를 두세요. 여러분, 집 사는 거 진짜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서류도 복잡하고 규제도 자꾸 바뀌고, 근데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으면 적어도 뒤통수 맞을 일은 줄어요. 17억 내고 사는 집이 은행 눈에는 14억이더라. 이거 모르면 당해요. 14억 5천 내고 사는 집이 은행 눈에는 15억 넘더라. 이것도 모르면 당하고요. 집 보러 다니실 때 KB 시세 글자 기억하세요. 중개사한테 이 한마디만 하세요. 이 집 KB 시세 얼마예요? 이거 하나가 여러분을 2억짜리 실수에서 구해줄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것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용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